안녕하세요. 시니어세상의 강대표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데요. 초고령화 시대 초입에 있는 바로 올해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바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신호탄이 쏘아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6월 16일에 바로 이 제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그러니까 2023년부터 27년까지 바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가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부제목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 안에 주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으로 말하자면, 어르신께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집과 같은 환경의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수년째 받고 계신 수급자와 보호자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관에 종사하시거나 앞으로 취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국 이 비전에 대한 내용이 향후 5년간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죠.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방향은 한마디로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방식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즉 우리말로 바꾸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용어가 되는데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요양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이 본인이 살던 곳이나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쉽게 말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 최대한 들어가지 않고 본인의 거주 환경을 유지한 상태, 즉 주거와 의료, 요양, 돌봄 등을 모두 누리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궁극적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가 국가적으로 자리를 잡고 시행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 또한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변화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현행 재가 서비스 제도가 더욱 확대,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당연하겠죠. 어르신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모든 케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가 서비스 내용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내용이 지금보다 강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중증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집에서도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현재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의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 장기요양 등급 1등급과 2등급의 재가 서비스 어르신의 경우는 하루 최대 4시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 한도 내에서 한 달에 4번 정도는 최대 8시간까지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저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 현행 1, 2등급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의 서비스 시간을 더 많이 늘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 개선이 되겠죠. 중증 수급자 분들의 경우는 거의 와상이 많고 한시라도 케어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보호자가 케어할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민간 간병인을 고용해서 어르신을 케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을 요양원으로 보내기를 아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대한 시설이 아닌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기를 희망하는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방문 요양에 편중된 단일급여 제공 기관 대신 다양한 재가급여 복합 제공 기관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내용은요, 결국 현재 수년째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현재는 방문 요양만 제공하는 재가센터들이 아주 많죠. 하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방문 요양뿐 아니라 주야간 보호 서비스 및 간호, 목욕 등의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모두 제공해주는 통합 재가 기관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정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신규로 재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할 때 인허가를 받는 기준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기관을 설립할 때 방문요양센터이든 주야간보호센터든 방문목욕센터이든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을 해도 허가를 내주지만 앞으로는 이 설립 기준을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인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심은 요양원과 같은 시설도 아니고 단순한 방문요양 혹은 주간보호센터도 아니고 통합재가시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쉽게 말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의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초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450여 명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에게 의료 및 간호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현재 요양원의 경우는 촉탁이 제도를 두어서 의사가 시설로 왕진해서 진료가 가능한 상황인데 주간보호센터는 이러한 의료나 간호 서비스가 사실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마도 앞으로는 주간보호센터에도 촉탁의 제도가 들어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현 장기요양 등급 체계 또한 개선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치매 등 특정 질환,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것이 바로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식을 장기요양 필요도 기준으로 1에서 6등급과 등급 외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 장기요양 등급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이렇게 특정 질환에만 특화된 방식으로 부여되는 장기요양 등급이 앞으로는 장기요양 필요도, 즉 돌봄의 손길이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등급 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장기요양 등급 방식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교양기관의 진입과 퇴출 관리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시설 인허가에 있어서 더욱 까다로워지고 6년마다 지정 갱신되는 평가에 있어서 자칫 잘못 운영하면 바로 시설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게끔 퇴출 관리도 강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인 유니트 케어라는 새로운 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설명은 없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케어 서비스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국형 유니트화에 따른 별도의 수가까지 신설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는 장교양 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오는 2025년까지 시설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를 2.1명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설은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2.3명을 돌보는 것이 법적인 배치 인력이죠. 이것을 더욱 줄이겠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미 예고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앞으로 요양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노동 강도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이 보완이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노인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각종 제도가 모두 노인을 위한 제도들로 많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죠. 그 선봉으로 장기요양 제도가 앞장서고 있는 것인데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관계된 모든 분들은 그 변화에 맞게 잘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